대통령실이 오늘 일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합니다. 특히 홍보라인의 새로운 진영을 꾸릴 전망인데요. 새 홍보수석의 김은혜 전 의원 투입이 유력합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김대기 비서실장이 한번 발표를 했습니다. 네. 조직 개편 약간 있을 것이다. 예. 그리고 새 홍보수석의 김은혜 전 의원도 언급이 됐는데 내정은 됐지만 발표는 오늘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네. 먼저 조직 개편에 나서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게 지지율이 이 20% 중반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최근 들어 30% 안팎으로 오르내리고 있지만은 그 정도면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과감한 국정 쇄신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원인이 바로 비서실에 있다라는 비판 여론이 많아졌기 때문에 뭔가 새롭게 청와대도 심기일전하고 대통령 뭔가 과거와는 좀 달라지겠다라는 그런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이번 비서실 개편을 아마 단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비서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어떻게 무엇을 잘못하고 있다고 보세요? 일단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비서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대통령 화법이라든지 개인적인 뭐 도어 스태핑이라든지 대통령 개인의 스타일 이런 국정 운영의 스타일의 문제들이 많은 문제 지적됐기 때문에 예. 이걸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건 비서실이죠. 정책의 문제보다도 더 개인의 스타일의 문제가 지적이 됐기 때문에 네. 비서실이 일단 과감하게 변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존재감 있는 거 없다. 청와대 비서실장 죄송합니다.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이나 예. 정무수석이나 홍보수석이 뭘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제 언론의 비판들이 많았기 때문에 비서실 개편은 좀 불가피했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예. 지금까지 전해지는 내용으로는 홍보수석 자리에는 김은혜 전 의원, 또 정책기획수석으로는 이관섭 부회장이 지금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과거 역대 정부를 보면요. 지지율이 30% 미만으로 내려가면 비서실이 과감하게 바꿉니다. 일단 수적으로 수석들 3명 이상, 5명씩 확 바꾸는 게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과감하고 파격적인 개편보다는 무난한 개편, 보완, 수정 형식으로 이제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문재인 정부 때 보니까 3실 8수석 체제였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 2실 5수석 체제고요. 예. 그러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 일자리 수석도 없고 정무수석도 없고 정책수석도 없었는데 예. 지금 정책기획수석은 새로 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책기획수석을 둬야 하겠다라고 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일단 그동안의 정책에 더 조율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부처의 조율이 잘 안 되고 또 부처 간의 조율이 잘 안 된다라는 게 있었는데 과거의 정부에도 항상 있었습니다. 정책기획수석실이 그 조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없어서 새로 신설하겠다는 건데요. 네. 이 문재인 정부의 3실 8수석은 사실 좀 많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2실 5수석은 좀 적습니다. 사실은. 그렇군요. 예, 그래서 다시 이제 중간에 절충 오는데 과거에 보면 보통 수적으로도 보면 350명 정도 비서실 직원이 적절한데 350명이나 됩니까? 예, 보통 아니 과거에요? 적절한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상당히 많아요. 45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250여 명 정도로 과거 너무 줄였죠. 사실. 그래서 저도 저 정도면 너무 부족하다. 시대 흐름을 볼 때 뭔가 좀 느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느렸는데 근데 과거 모든 대통령이 되면은 청와대를 줄였다가 임기 중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늘렸었습니다. 그럼 불가피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좀 확대를 하는 셈이죠. 네, 이번에 지금 유력한 정책기획수석으로 유력한 분이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금 부회장이더라고요. 네. 먼저 이관섭 부회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 뭐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이제 하버드 석사를 했는데요. 그래서 행시 출신이고 그리고 지식경제부 그래서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관까지 했는데요.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차관까지 하고 이제 무역협회 상근 부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경제정책 통인데 과연 이제 청와대 내부 수석실 간의 조율 역할을 하고 또 정부 부처의 모든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는 아직 입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상당히 좀 주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관섭 새로 이제 정책 수석이 임명이 된다면 발표가 된다면 상당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뭐 홍보 라인에서도 지금 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최영범 홍보수석이 지금 홍보 특보로 이동을 했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 이 홍보 라인에서의 업무 분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최영범 수석을 하다가 이제 특보로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역할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통령실의 홍보 라인은 이제 김은혜 수석이 된다면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홍보라는 게 대통령의 업적을 홍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민과 소통, 대통령 개인이 이제 PI라고 그러죠. 프레젠스, 이제 아이덴티티라고 대통령이 어떤 이미지 메이킹 이런 부분 전반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김은혜 전 의원이죠. 전 의원이 상당히 홍보 전문가였고 또 대통령 당선인 윤 당선인의 또 대변인까지 했기 때문에 호흡을 그동안 맞춰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상당 부분이 김은혜 중심으로 홍보 라인이 대통령 비서실이 돌아갈 것 같다. 거기에 많이 무게 중심이 실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김은혜 전 의원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로 뛰었었고 그 전에는 바로 전에는 당선인 대변인 지냈고요. 또 그 전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대변인도 청와대 대변인 지냈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김은혜 전 의원이 지금 딱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홍보통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사실 김은혜 전 의원만한 그런 홍보통이 좀 찾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홍보 쪽에서 청와대 있을 때 근무를 했었는데 보니까 김은혜 전 의원을 하는 거 보면 좀 상당히 잘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 이 본인이 경기도지사 할 때 보면은 20, 30대 젊은 층과 소통을 하고 또 제가 듣기로는 기자들, 출입 기자들 관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두류 좀 원만하고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좀 김은혜 전 의원에게 좀 기대하는 게 좀 많을지 않을까. 그런데요, 야당에서는 이게 과연 이 홍보수석 교체로 가능한 상황이냐, 뭔가 진단을 잘못한 것 아니냐, 진단이 잘못됐으니까 처방도 잘못됐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홍보수석이 단순히 이제 홍보만 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제 국민과 소통의 전반을 총괄할 겁니다. 그리고 더구나 김은혜 전 의원이 이제 뭐 경기도지사랑 큰 선거를 치러갔기 때문에 아마 국정 홍보와 정책 홍보라든지 두루두루 상당히 좀 전반적인 역할을 좀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근데 야당이 지적한 그 부분은 이제 맞습니다. 말하자면 뭐 대통령 뭐 그동안 홍보 못해서 홍보 부족해서 지지율이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개인의 홍보 성과 홍보뿐만 아니라 대통령 모습, 대통령 국민에게 비춰지는 그런 이미지라든지 소통이나 이런 전반적으로 좀 과감한 쇄신이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아마 김은혜 전 의원이 저는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대통령실 개편을 두고 원래는 이제 대통령실 슬림화 기조로 출범을 했는데 이 기조를 깨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비판을 감수하고도 지금 이렇게 개편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항상 비판을 감수했고 저는 예상을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참 희한하게도 모든 역대 정부가 청와대 초기에는 슬림화 너무 줄여요. 버리는 바람에 그다음에 점점 늘어가는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 좀 더 한 번 더 추가로 하면 개편이 있다면 오늘 이후에 다른 개편이 있다면 점점 더 보완하고 수적으로 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국가 국묘라든지 모든 게 정책의 다양성이 훨씬 커졌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국민들은요 청와대 대통령이 그 참모 조직이 좀 크다 작다에 큰 관심을 갖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잘 하느냐 문제지 제대로 하느냐가 문제는 거지. 뭐 대통령실이 몇 명 있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큰 관심을 얻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은 과감하게 쓰는 거고 불필요하게 말하자면 사적 채용한다든지 뭐 그런 인원들은 과감하게 슬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이 부분에 제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제가 한 가지 강조해 드릴 부분은 대통령실이라는 게 대통령을 근거리에서 돕는 비서실이 아니다라고 제가 엄청 말씀드렸어요. 국정의 컨트롤 타워다. 직접 컨트롤하지는 않지만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역량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이런 프로 중에 프로들이 모인 집단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나하고 대통령 가깝고 편한 사람들 주변에 포진시켜 놓은 거 이게 비서실, 그건 개인 비서실입니다. 대통령실은 절대로 개인의 비서실이 아니고 국정의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에
이번 오늘 개편을 계기로 점점 쇄신도 하고 보강하고 프로 중에 프로의 최고의 집단, 예, 그런 띵크탱크가 아무튼 그런 방향으로 좀 발전해 변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대통령실이 개편 내용을 발표할 텐데요. 만약에 발표가 되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실 지난주 기자 간담회 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필요성이 있으면 개편하겠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시 개편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추가 개편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청와대도 항상 그랬습니다. 청와대도 그랬고 이번 대통령 비서실 조직이라는 게 얼마든지 필요하면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상당히 탄력성이 강한 근데 조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보면 한 번 믿는 사람은 계속 믿는다 예.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게 인적 쇄신을 크게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예, 그 비판이 많이 있고 그건 좀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네. 예. 아마 오늘인가요? 그 조용 원내대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검찰 출신 너무 많다라는 외부의 비판을 예. 상당히 좀 대통령실에서 귀 기울여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영 비대위원장 말씀하시는 예,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김대기 비서실장 얘기 나왔습니다. 네. 경제통이 사실 비서실장을 한 경우는 좀 드뭅니다만은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좀 역할을 예. 네. 확대해야 될지는 왜냐하면요 예. 청와대는 반드시 누군가가 핵심적인 인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박순애 장관, 예, 교육부 장관 이제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예. 또 사퇴를 했는데 그 만 5세 취향 연령 조정하는 거 그게 한번 논란이 크게 됐잖아요. 예. 결국 뭐 철회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청와대 컨트롤타워가 있다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발표가 됐어야 했습니까? 원래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에서 많이 역할을 하죠. 그래서 네. 민정수석실이 권력을 너무 많이 남용하는 문제도 있지만 예. 내부적으로 이제 검증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은 솔직히 딱 필요한 건데 제 역할을 항상 못 하는 거죠. 민정수석은 두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도 두지 않고 있고요. 예, 예. 앞으로 그럼- 두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했잖아요. 예, 그 정책기획수석이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 역할은 정책수석은 그 역할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반드시 제가 확신 건데 민정수석실은 없지만 민정의 기능을 담당하는 반드시 그 청와대 어떤 특정 부서는 있습니다. 예. 김대중 정부 때도 네. 그 전에 너무 민정수석 힘을 과도하게 발휘한다, 남용한다로 민정수석실이 없었습니다. 초반에. 예. 네. 그래서 민정수석이 없이 출범을 하고 그래서 법무비서관실로 해서 박주선 전 수석을 거기 배치를 했거든요. 민정수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년 넘어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민정수석을 다시 신설을 한 거죠. 그랬죠. 예, 그래서 지금 다시 신설하기는 당분간 어려울지 모르겠지만은 네. 지금 그 역할을 인사 검증 기관을 한동훈 법무부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뭔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청와대에 뭔가 창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럼 반드시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언론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정책 혼선이 많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많이들 분석을 하던데. 예. 그 일반론적인 분석인데요. 아. 정책의 혼선이 없어도 일단 청와대가 단단하고 프로의 집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과연 지금 청와대가 최고의 프로의 집단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인 거죠. 네. 그리고 그 청와대 안에 들어가면 그 중에 누군가가 청와대 전체를 조율할 수 있는 핵심 실세라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누구냐 말입니다. 비서실장인데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비서실장 역할에 약간 한계가 있죠. 김대기 실장은. 그럼 누가 대신해야 됩니다. 정무수석이든 홍보수석이든. 근데 그게 안 보인단 말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센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청와대에. 그게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의 컨트롤 타워인 대통령 비서실도 뚜렷한 힘을 발휘지 못하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이 일부 조사에서 24%까지 떨어지면서 예.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전면적인 개편안 그런 것도 논의돼야 되는 것 아니다라는 지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결국은 지금 소폭 개편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보세요? 과거 같은 경우는 뭐 수석들이 보통 5명씩 바뀌었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같은 경우 한 번에 바꿀 때? 예, 한 번 바꿀 때. 그리고 지지율이 그 정도 떨어지면 과거에 확 바꿨습니다. 네. 불과 한 4개월 만에. 예. 예, 지금 이제 3개월 좀 넘었습니다만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 또 박근혜 대통령 시절 때도 마찬가지였죠. 예, 그렇습니다. 예. 4개월 만에 이명박 정부 때는
수석을 5명 뉴욕 실장부터 시작해서 과감하게 바꿨고 박근혜 정부 때도 아시다시피 허태일 비서실장부터 그랬죠. 시작해서 쭉 바꿨죠 수석들을. 네. 근데 지금 그렇게 바꿔야 되는데 네. 대신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여의치 않다라는 네. 게 이제 아마 대통령실의 내부 고민인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대통령실 이번 개편에 나서는 가장 큰 이유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 지지율 급락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그 지지율을 잠깐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뭐 여론조사 전문가이시도 하시니까 지금 보면 이게 어디 조사입니까? 갤럽 조사네요. 갤럽 조사를 보면 24%까지 떨어졌다가 25, 28 지금 소폭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30% 미치고요. 이렇게 소폭 반등하는 것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네. 위기감을 느낀 것이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자,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부분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 보수층들이 상당히 좀 섭섭하기도 하고 좀 불만도 있고 그래서 쭉쭉쭉 내려갔는데 그러나 이대로 가면 완전히 우리 보수 진영 자체가 이게 완전히 벼랑 끝으로 몰리거나 괴멸하는 게 아니라는 위기의식이 작동을 했지만은 아주 미세하지 않습니까? 겨우 한 3%포인트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단지 보수층이 결집해가지고 지지도 올라가는 한계가 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과감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역시 조금 전에 발표가 됐네요. 네. 신임 홍보수석의 김은혜 전 의원이 내정이 됐는데 이제 발표가 될 것 같죠? 네. 그리고 네. 정책기획성 이관섭. 자, 조금 전에 김대기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발표 내용 네. 직접 들어볼까요? 사실 뭐 지난주에 대부분 발표는 했지만 오늘 이제 정식으로 우리 대통령 비서실과 또 안보실 그 비어 있는 자리 내정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새로 신설되는 정책기획수석 이 자리는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 부회장이 맡아 주시겠습니다. 이관섭 내정자는 산업자원부, 산업정책, 또 에너지, 뭐 자원 이쪽 분야를 총괄하셨고 그다음에 제1차관도 역임하신 관료십니다. 그러나 대통령 비서실에도 많이 근무를 하셨고 또 당 수석 전문위원으로도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국정 전반에 대해서 그런 기획조정 능력 외에도 정무 감각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으로 평가받는 분입니다. 앞으로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부처와 우리 대통령실 그다음에 국민 간 소통과 이해를 보다 원활히 해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를 실현을 이끌어줄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 먼저 소개 드리겠습니다. 예.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정책기획수석으로 내정된 이관섭이라고 합니다. 현재 한국무역협회 상근 부회장을 맡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중책을 맡게 돼서 대단히 그 마음이 무겁고 착잡합니다. 많은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당초 기치로 내건 공정과 상식이 지켜지고 국민 통합을 이룩할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국민의 삶이 향상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큰 나라의 어떤 결정을 하거나 작은 결정을 할 때도 작은 생선을 구울 때처럼 섬세하고 신중한 자세로 정책들을 돌봐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많이 도와주시고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가장 가까이 지내실 그 홍보수석 내정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김은혜 내정자이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화방송 또 MBN 메인 앵커도 하셨고 이미 과거 정부에서도 청와대 그땐 청와대죠. 청와대 대변인도 또 역임하시고 해서 홍보 및 언론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선대위 공보단장 또 당선인 대변인을 맡으시면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과 국정 과제 운영에 있어서 국민과 언론에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임 홍보수석님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김은혜라고 합니다. 미숙함이 많은 사람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두려움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제 역할을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여러분들께 듣고 고민을 했었는데요. 보다 낮은 자세로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바람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제대로 잘 전하는 가교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정부에 대한 언론인 여러분들의 평가가 정부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언제든 꾸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에는 그 국가안보실 제2차장 내정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종득 전 예비역 육군 소장이십니다. 내정자는 국방부 또 합동참모본부에서 주요 지휘를 다 역임을 하셨습니다. 전략기획차장, 합참 전략기획차장, 또 17사단장, 또 수도군단 부군단장도 역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대통령실 그 국방비서관으로도 또 역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분야의 아주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정책통이십니다. 윤석열 정부의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보실 2차장으로 내정된 임종득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안보 환경이 위중한 상황에서 2차장이라고 하는 중책을 맡게 되어서 책임의 막중함을 느낍니다. 앞으로 대통령님의 통수 철학을 받들어서 임무 수행 잘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분 소개를 해드립니다. 좀 여태까지 그 홍보수석 일을 참 잘 해주셨던 우리 최용범 홍보수석은 앞으로 대외협력특보로 여러분들하고도 계속 네트워킹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전파하고 또 국정 상황을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계속 해주실 겁니다. 잘 아시니까 따로 여기서 말씀은 안 하고 나가실 때 한번 같이 악수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 그럼 이상으로 인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몇 가지 받을까요? 예. 질문 있으시면 며칠 전에 다 해서 어떤 질문이 있더나. 혹시 질문 계시면 한 몇 분만
지금부터는 백브리핑 전환하겠습니다. 예. 네, 대통령실의 발표 내용 들으셨습니다. 이관섭 신임정책기획수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고요. 작은 생선을 굽는 것처럼 앞으로 정책들을 잘 돌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 이번에 내정이 됐습니다. 네. 김은혜 수석은 낮은 자세로 국민의 기대와 바람을 가감없이 전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정부의 국정과제 운영에 제대로 된 소통 적임자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안보실 2차장도 임명이 됐죠. 네. 임종득 예비역 소장입니다. 지난주 초였나요? 신인호 2차장이 이제 신병상의 이유로 사퇴를 했고 그 자리에 이제 임종득 예비역 소장이 안보실 2차장으로 이제 임명 내정이 됐습니다. 네, 관련 이야기를 더 이야기 네, 나눠볼까요? 또 최영범 예. 홍보수석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대외협력특보로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네, 최진 원장과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발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네. 유력하다고 했던 이관섭 부회장 신임정책기획수석으로 이제 임명이 됐고 김은혜 수석 됐고요. 안보실 2차장은 이제 임종득 소장이 됐습니다. 지난주 발표와 크게 다르진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예정대로 했고 다만 최영범 이제 수석이 홍보특보로 예정됐었는데 네, 대외협력특보라는 대외협력특보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뭐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홍보 라인이 대통령 옆에 특보도 있고 수석도 있을 경우 중첩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 그 교통 정리를 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아마 김은혜 수석이 아마 정무적 기능, 홍보 기능을 상당히 병행할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정무 라인의 어떤 그 보강 예. 이런 부분에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 네. 더구나 신임 수석 이관섭 수석은 정무적인 어떤 역할보다는 정책에 또 훨씬 더 비중을 둘 거고 또 본인도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정책에 반대를 해서 예. 한국 수력원자론 연구 원장 자리를 박차고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그 원전 정책과 같은 이런 예. 조율 역할, 정책 분야에 훨씬 더 중심을 둡니다. 그러면 대통령실 안에 정무 능력이 상당히 좀 여전히 좀 미흡하다라는 네.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그런 점에서 김은혜 수석이 정무수석하고 투톱을 하면서 정무적인 역할을 훨씬 확대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프로필을 잠깐 보면서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관섭 정책기획수석. 자, 프로필을 보니까요. 앞서 잠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1961년생이고요. 대구 경북고 서울대 졸업했습니다. 한국무협회 상근 부회장 현재 있고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지낼 때 2018년이었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면서 사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지냈고요. 네. 네. 김은혜 홍보수석 내정자에 대한 프로필 프로필도 볼까요? 네. 1971년생이고요. 서울정신여고 이화여대 졸업. 전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지내서 우리 얼굴에 낯이 익는 분이죠. 네, 그리고 또 21대 국회의원이었고요. 전 MBC 기자이기도 했습니다. 정무적인 부분이 좀 더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홍보 기능과 정무 능력이 정무석이 좀, 따로 있잖아요. 예, 아쉽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그래서 네. 최근 들어서 뭐 정무수석 교체론도 보도에 상당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대로 이제 유임하기로 지금 가는 예. 네. 했는데 또 김은혜 의원이 국회의원을 또 했었고 네. 상당히 또 정치적인 역할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걸 함께 정무수석과 함께 아마 병행할 가능성이 일단 좀 높다고 봅니다. 네. 네. 그리고 국가안보실 2차장, 예. 안보실 2차장은 이제 1차장이 외교를 담당하고 보통 2차장이 안보를 담당하는데 이제 안보 담당 이제 신인호 2차장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임종덕 소장이 새로 네, 이제 임명이 됐습니다. 네. 그 국가안보실에서 또 이 2차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우리 북한과 특수한 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중요하죠. 그런데 본인이 군인으로 오랫동안 있었던 예비역 육군 소장이 됐기 때문에 저 부분은 뭐 어떻게 전문성에 있어서는 뭐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예. 네. 다만 1차장과 2차장이 어떻게 긴밀하게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과제가 있는데 뭐 어차피 국방부라든지 외교부가 있기 때문에 좀 청와대 어떤 2차장 같은 큰 별 문제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관섭, 김은혜 그리고 임종득 이렇게 세 인물이 이제
새로 예. 대통령실에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예. 네. 그렇다면 실제로 지지율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이냐 예. 이게 가장 큰 관심일 건데요. 예. 원장님께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일단 오늘 두 사람의 개편만으로 세 사람이 이제 차장까지 합하면 세 사람의 개편만으로 그 자체만으로 지지도 그게 반등 효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고 예. 다만 이제 김은혜 수석이 새로 투입이 됐기 때문에 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줄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네. 네. 당장 도어 스태핑이라든지 화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국민 메시지 소통 관련해서 과거와는 얼마나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네.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모멘텀 계기는 마련했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이 지지율 회복을 위해서는 단순히 대통령실 개편뿐만이 아니라 네. 지금 세대별로 보면 2030 청년층의 지지율이 크게 빠졌고요. 예. 그리고 60대, 70대 전통적인 지지층 지지율도 빠지고 있잖아요. 네. 이것도 큰 문제 아닙니까? 아주 어떻게 중요하죠.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예, 중요합니다. 이것도 좀 홍보의 역할인 거죠. 이 30대와 대통령이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 이것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김은혜 의원의 역할이 큰 거죠. 네. 그리고 복잡한 당내 갈등의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걱정하는 이런 문제들, 이준석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기자회견 때 같은 경우는 취임 100일 때는 대통령께서 적당히 넘어갔지만은 예. 이후의 문제에 있어서 과연 정치적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속 시원하게 툭툭 직접적으로 국민들한테 말씀을 드릴지 혹은 과거와 같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두루두루 전반적 홍보고 이미지고 대통령 PI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 또 정책의 문제에서 얼마나 대통령이 확실하고 절박하게 보여줄지. 그리고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게 대통령이 정말 민생만을 위해서 완전히 온몸을 던지는 이런 혼신의 모습. 네. 이게 정말 국민들은 보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근데 과연 이게 이제 정말 PI나 이미지라든지 아. 홍보의 핵심적인 알맹이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김은혜 수석 이후에 뭔가 좀 달라질지가 궁금합니다. 네. 네.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살펴보면 내홍이 지금 격화하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뭐 향후 분당 얘기도 나오는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작지만 네. 여전히 남아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예. 지금 그리고 과거 역대 대통령들의 사례를 보면요, 네. 지지율이 이제 낮지만은 뚝 떨어뜨리게 만드는 아주 나쁜 악재 중에 하나가 저는 내부 분열입니다. 아. 중요 그건 원인으로 수없이 보시는군요. 네.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지금 이 이준석 파동 이 사태를 빨리 조기에 수습하지 않으면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이 내부 분열이 심화되면 국민들은 이제 불안해하기 때문에 아. 중도층이 등을 돌리기 시작하거든요.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껴야 되는 거고요. 자꾸 이 상태가 오래 가면 지금 이준석 전 대표는 전방위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네. 아마도 좀 빠른 얘기는 하지만 이준석 대표 뇌리 한쪽에서는 머리 한쪽에서는 자, 20, 30대에게 자꾸 호소해서 20, 30대 끌어 내 편을 끌어당기고 그다음에 주로 전국을 돌아다니는데 주로 호남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호남 지역에서 친여 성향인 사람들을 모으고 그다음에 당 내에 있는 상당히 소외되고 있는 비윤 세력을 끌어모으면 거기다가 자정 비슷하게 역할을 하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까지 끌어당기면 아. 최악의 경우에 하나로 단체, 결사체를 만들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여차하면 신당을 만들 수도 있다. 특히 공천에 임박해서 종선 1년 6개월 남았지만 그때 예. 공천에 탈락하거나 탈락 예상되는 사람들을 모아서 할 수 있다라는 네. 도모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가능성 많지는 않지만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 여지를 일찍이 차단해야 되는 거죠. 이 여지가 이런 의혹이 계속 남아 있으면요. 예. 정말 점점 국정운영의 동력은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도 빨리 윤심을 발휘를 해서 조기에 수습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통령실 개편 발표 내용이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자세히 해봤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